안녕하세요. 독쌤TV의 독쌤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출발선하고 도착선을 알면은 일을 진행하는 게 좀 수월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독일어 공부하기 전에 꼭 필요한 체크사항들,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집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는 것들로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테스트 준비물, 적을 종이, 그 다음에 연필이나 볼펜, 그 다음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테스트 장소, 주어진 질문에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알파벳의 순서를 순서대로 적을 수 있다. 나는 알파벳을 순서대로 독일어로 말할 수 있다. 나는 독일어 단어를 읽는 법을 알고 있다. 독일어 발음의 법칙을 알고 있다. 기초 독일어 단어를 보면 읽을 수는 있지만 무슨 뜻인지 알려면 대부분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나의 모국어로 읽고 쓸 수 있다. 나는 독일어로 내 소개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나는 독일어로 상대방에게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다. 5문장 정도는 독일어로 문제없이 말할 수 있다. 상대방이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만 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갑자기 독일어로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쉽게 한 문장으로 바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간단한 일상 회화에 질문하고 답할 수는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독일어 문장 구조의 의미와 목적 정도는 이해했다. 초급 회화 정도는 이제는 쉽다. 큰 어려움이 없다. 독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10가지 이상 알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독일어를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아직도 독일어로 대화를 하는 일은 쉽지 않다. 독일어로 된 간단한 정보나 지식 정도는 큰 문제 없이 이해할 수 있다. 도로 교통 상황, 날씨, 대중교통 정보, 주택과 관련된 짧은 통지서 혹은 이웃의 메모. 완벽하지는 않지만 독일어 문장으로 된 글을 쓸 수 있다. 독일어는 크고 작게 쓰는 단어의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오늘 보고 듣고 행동하고 느낀 것들을 독일어로 다시 표현해낼 수 있다. 독일어로 된 문장을 최소한 20개 정도는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문장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독일어 문법을 이해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원어민의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독일어로 천천히 말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독일 TV나 라디오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얻은 정보들을 조금씩 내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다. 독일어 단어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일이 조금씩 버거워졌다. 네, 테스트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A1, A2 완전히 끝내버릴 계획이거든요. 한 달 안에. 이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 머리 정도면은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거죠. 완벽하게 끝낸 후에 B1, B2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아인스하고 아츠바이를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인스하고 아츠바이는 보통 기초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좀 마음가짐을 좀 약간 좀 널널하게 갖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인스하고 아츠바이가 굉장히 뭐 독일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공부 방법도 그렇고요. 교재 선정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 교재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질려버리고 독일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고요. 이게 또 교재가 너무 쉽잖아요. 그럼 베2 과정 들어갔을 때 어려움을 겪어요. 기초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그때 느껴버리면 그때 약간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공부 양이 막 넘쳐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거를 같이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회의감에 빠지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때 뭐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학생들도 그렇고요. 이때 기초 과정이라고 아츠바이 과정 때 이 과정을 좀 얕잡아 보면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죠. 그 학생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B1, B2, C1, C2 과정을 거치면서도 아무리 오래 독일어를 배워도 말을 상당히 잘하고 어디 가서 독일어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인데도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독일어 공부할 때 뭐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fossilierte Sprachfehler, 그러니까 화석이 된 이 언어의 오류, 실수 같은 거를 범하지 않으려면 기초 공부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휘력, 말하기, 듣기, 그리고 쓰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이거는 뭐 시험 안 보시는 분들이라도 평소 그냥 일상생활에 필요한 독일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시험 보시는 분들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구분을 해 두시고 시간을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어휘력. 어휘력을 늘리는 방법은 각자 가지고 계신 꿀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독일어에서 어휘력을 늘리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명사의 성을 외우는 거거든요. 남성, 여성, 중성, 뭐 복수형 어떻게 변하는지 나중 가면 N 데클리나치온이라 그래서 또 변화하는 걸 배워야 되고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당황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럴 때가 와요. 근데 그거를 가장 완벽하게 그 문제점을 예방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언제냐면 기초 과정일 때예요. 네. 그때 처음 독일어를 배울 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항상 명사를 공부하실 때는 이게 여성 명사인지 남성 명사인지 중성 명사인지 복수형이 항상 있는 명사인지 그걸 꼭 공부하세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이츠바이 과정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명사를 다 뒤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머리가 좁은 학생들은 명사의 성을 안 외웠으니까 다 복수로 말해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조금 더 완벽해지고 싶다. 조금 더 이렇게 섬세하게 내 독일어 실력을 다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베츠바이 과정에 계시든 체츠바이 과정에 계시든 명사의 성을 꼭 시간을 투자해서 외우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말하기. 말하기는 참 한국에 계신 분들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니 뭐 독일 사람 만날 일이 있어야 뭐 독일말을 연습하든지 말든지 하지라고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약간의 제한적인 상황이 있긴 해요. 근데 독일에 있다고 해서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 하루에도 12번씩 독일 사람 만나서 할로 하면서 막 독일 사람하고 수다 떠는 일이 그렇게 막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학원을 다니거나 해서 뭐 친구를 많이 사귀고 그러지 않은 이상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하는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기초 과정에 있을 때 발음 연습을 미리 해두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발음이 뭐 독일어 발음이 우리나라 발음하고 좀 다르다. 뭐 그거는 있죠. 근데 그 발음 연습을 저도 사실은 예전에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제가 독일어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저보고 구두 시험 볼 때 4학년 2학기 때 구두 시험을 보는데 자네는 전공을 바꾸지 그랬나 뭐 그런 소리 들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연습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매일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양치질 딱 하고 거울 보면서 발음 연습했습니다. 네, 될 때까지. 예. 그럼 발음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 발음을 듣고 연습을 해야 되나? 좋은 게 있는데요. 저는 사실 구글 번역기에서 번역하는 걸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긴 하지만 구글 번역기나 전자사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듣기 기능이 있어요. 구글 번역기에 단어를 입력하시고요. 문장을 입력하시고 번역기에서 나오는 발음을 한번 들으시면서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되는 발음일수록 더 자주 연습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아래 제가 예문을 드러나는데 ich habe, ich möchte, ich denke oder bist du, hast du, möchtest du, denkst du, möchten Sie, Sie haben oder denken Sie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문장을 3가지씩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반복해서 한번 익혀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 Ich bin Koreanerin 뭐 이렇게 아니면 ich habe kein Geld oder ich habe viel Geld, ich habe Hunger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거는 혼자 하는 것보다 이제 시간을 좀 투자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게 좋은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걸 하나씩 선택을 해서 그거를 서로 설명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독일어로. 뭐 어느 가구 회사 같은데 뭐 카탈로그 같은 걸 갖다 놓고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설명을 하면서 나왔던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단어들을 가지고 마인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아주 수많은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건데 독일어 공부하실 때 단어만 외우지 마세요. 단어만 외우시면 나중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 놓고 허탕친 기분이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예. 자괴감이 든다고 하죠. 예. 문장으로 공부하세요. 하루에 나는 한 30개씩 단어, 한 100개씩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한 10%로 줄이시고요.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서 문장으로 공부하세요. 네, 듣기가 쉽다는 분들이 계시고요. 듣기가 또 아주 어렵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평소에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친구들이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쓰기 능력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질 때가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듣기를 잘하는 방법은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그 단어나 그 문장을 발음할 줄 알아야 돼요. 집에서 화장실 문 꼭 잠가 두시고요. 이건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문장이든 단어든 반복해서 큰 소리로 읽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네, 천천히 음자를 따져가면서. 그리고 박수 치면서 읽기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음절을 구분해서 박수 치면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아이들이 독일에서 학교에서 독일어를 배울 때 맨 처음에 질븐클라춘이라고 그래가지고 혼트 그러면 음절이 하나잖아요. 그럼 박수를 한 번만 치는 거예요. 혼트 이렇게. 2번이면 음절이 2개면 2번 이렇게. 네,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베1부터 Z2의 학생들이 비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음으로 어느 누구나 시험 안 보시더라도 어학원 안 다니시더라도 독일어 좀 잘하고 싶다,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하루에 1시간씩 라디오 꼭 들으세요. 이거 왜 들어야 되는지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리듬감을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질문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빨리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 라디오 듣기로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 가지 독일 라디오 앱들이 인터넷상에 있는데요. 저는 독일 그 NDR라는 방송국 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음악이 주로 나오는 채널도 있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뉴스만 하는 채널도 있고요.
다음은 쓰기입니다. 저는 한국 학생들을 몇 번 교실에서 봤는데 한국 학생들이 쓰기 못하는 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받아쓰기 한번 해보세요. 받아쓰기. 라디오를 틀어놓고 해도 되고요. 친구한테도 한 번만 읽어줘라고 해도 되고요. 받아쓰기라는 게 뭐 읽어준데도 그대로 받아 적는 받아쓰기도 있지만 뭐 빈칸을 남겨놓고 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찾아보는 것도 받아쓰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 문장 하나를 띄어쓰기 없이 다 단어를 다 붙여 써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디서 띄어 써야 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손으로 직접 적으세요. 손으로 직접 적는 작업 너무 귀찮죠. 근데 해보시면 쓰기 능력이 생각보다 의외로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뭐 독일 사람들이랑 같이 어느 집에서 독일에서는 무언게만샤프트라고 하는데요. 살고 있는데 뭐 누군가가 계속 부엌을 어지른다. 그래서 친절하게 야 부엌 우리 같이 한번 치우자 뭐 밥 먹고 남은 설거지 좀 해줄래 뭐 이런 말을 어떻게 써볼까 아니면은 뭐 집주인한테 어떤 편지가 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장을 한번 써볼 텐데 난 어떻게 써볼까. 물론 어른이 쓰는 식으로 완벽하게 쓸 수는 없죠. 우리가 또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변호사분들 계실 수도 있겠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고 한번 써보시는 거죠. 예. 그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난 어떻게 알죠?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가 공부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편지 구조를 잡아서 이런 쪽지 이런 구조를 잡아서 뭐 간단하게 문자 한 통을 보내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예. 혹시라도 뭐 캡처하시고 싶은 분들이나 받아 적고 싶은 분들 계실까봐 한번 네 가지 모두를 총 정리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테스트도 해보고 공부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제가 10분에서 15분 이상은 비디오가 넘지 않는 방향에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초보잖아요.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지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진도 나가기 시작하면 그 동영상을 독일어로도 만들 거거든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만약에 한국어로도 보고 싶으시고 독일어로도 보고 싶으시면 두 가지 다 시청하셔도 되고요. 예. 그럼 내일 뵐게요. Bis morgen! Bis morgen!